안녕하세요, 썸쌤입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을 보세요. 도와줄게요, 도와드릴게요. 둘 다 맞는 표현인데요. 느낌이 조금 다르죠? 어떤 게 더 공손할까요? 오늘은 이 차이를 통해서 더 자연스럽고 공손하게 말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실에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선생님, 앞이 잘 안 보여요. 칠판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교사가 그럼 불을 켜줄까요? 불을 켜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켜 줄까요? 켜 드릴까요? 뭐가 다를까요? 도와줄게요. 도와드릴게요. 느낌이 같을까요? 아어드리다 하면은요, 상대방을 높이고 더 공손하게 말하는 표현이 돼요. 즉, 들이다가 들어가면 더 공손하고 상대를 높이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아우드리다는 상대방을 위해 행동할 때나 더 공손하게 말할 때 사용해요. 아어주다와 아어주다를 공손하게 표현한 아어드리다가 있어요. 언제 드리다를 쓸까요? 여러분이 회사에 있다면은 메일로 보내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요.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어떤 요청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나요? 예를 들어서 보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요. 그럼 보내드릴게요.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요.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다와 드리다는 만들어줬어요. 만들어드렸어요. 이거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뭐뭐에 주다에서 뭐뭐에 드리다로 바뀐 거죠. 그죠? 또 공손하게 표현한 거죠. 이 위에서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요청한 사람이 있고 응답한 사람이 있는 거고요. 밑에서는 뭔가 해주는 사람이 만들어 주다라는 표현과 만들어 드리다는 표현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만들어 드리다가 더 공손한 표현인 것이죠. 정리하면 아우드리다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말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방을 높일 때, 그래서 단순히 내가 해 줄게요 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도와줄게요, 도와드릴게요, 그죠? 도와줄게요 대신에 도와드릴게요 하는 게 더 공손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할머니 아니면 뭐 고객 이렇게 높여야 하는 사람들한테 자주 사용됩니다. 활용 형태를 정리해 봐요. 먼저 아오일 때는 아들이다. 아오가 아닐 때는 어들이다. 뭐뭐 하다 할 때는 여들이다. 그리고 불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아오일 때는요. 사다, 찾다, 보다, 가다 해서 사들이다, 찾아들이다, 봐들이다, 가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오가 아닐 경우에 쓰다, 읽다, 세우다, 만들다 할 때는요. 써들이다, 읽어들이다, 세워들이다, 만들어들이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뭐하다 할 경우에는 청소하다, 여들이다를 붙여서 청소하여 들이다가 됩니다. 여기서 하여가 해가 되죠. 그래서 청소해 들이다.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요. 듣다 할 경우에 디귿 받침이 리을로 변해서 들어들이다. 부르다는 좀 특이한데요. 부에 리을이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불이 되고요. 르에서는 의가 탈락됩니다. 거기다 어들이다를 붙이면은 불러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돕다 할 경우에는요. 돕의 받침인 비읍이 오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들이다를 붙이면 도와드리다 이렇게 활용됩니다. 여러분한테 이 높임 표현이 조금
어렵고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아어드리다는 아어주다의 높임 표현입니다. 윗사람이나 높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위해 하는 행동을 공손하게 표현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에게, 누구에게, 누구한테라는 걸 우리가 초급에서 배웠어요. 비기너 1에서. 그걸 깨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높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부장님께 이메일을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예요, 높임말. 그 다음에 보내드리다. 자, 이게 이 높임말을 안 쓰면은 부장님에게 이메일을 보내줬어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머니께 선물로 장갑을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도 깨가 붙었죠. 그 다음에 만들어 드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가 어머니가 아니라 내 동생이에요. 내 동생이라 그러면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동생에게 선물로 장갑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높임 표현할 필요 없죠. 같이 친구니까. 그래서 친구에게 선물로 장갑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되면 이거 너무, 어떤 때 사용하고 어떤 때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친구나 동생처럼 가깝거나 높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우주다를 그냥 쓰면 돼요. 친구나 동생한테는. 그래서 뭐 만들어줬어요, 도와줬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친구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반대로 선생님이나 할머니나 고객처럼 높여야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때는 만들어 드렸어요, 도와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할머니께 음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누구에게 말하느냐,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 이 말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게 좀 어렵죠, 이게. 네. 자, 그럼 이제 실제 문장을 한번 볼게요. 친구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줬어요. 그죠? 친구의 생일이라서 친구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줬어요. 동생이 수학 공부를 어려워해서 동생을 도와줬어요. 친구에게 음식을 만들어 줬어요. 자, 여기는 모두 다 친구 동생이죠. 그래서 주다를 사용한 겁니다. 만약 이 문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도와드렸어요 이렇게 바꾸면은 어색하죠? 친구나 동생한테. 또는 너무 과하게 공손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려면은 상황과 관계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문을 봐요. 제가 문을 열어 드릴게요. 할머니께 짐을 들어 드렸어요.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내 드렸어요. 제가 커피를 만들어 드릴까요? 부모님께 저녁을 차려 드렸어요. 친구 어머니께 선물을 사 드렸어요. 고객님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약을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찾아 드릴까요? 제가 사진을 찍어 드릴까요? 할아버지께서 눈이 나쁘셔서 아버지가 신문을 읽어 드려요. 이번 설날에는 집에 못 가서 부모님께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할머니가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셔서 제가 사용법을 알려드렸어요. 어머니 생신에는 제가 항상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려요. 어머니께 한국어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할아버지께 선물을 전해드렸어요.
할아버지께 목도리를 만들어 드렸다. 저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멋진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국 음식 만드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그 책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찾아 드릴게요. 버스에서 할머니가 떨어뜨리신 지갑을 주워드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시청에 가는 방법을 물어봐서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가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려야겠어요. 부장님께 이메일을 보내드렸어요. 저희가 짐 옮기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께 따뜻한 목도리를 선물해 드렸어요. 할아버지께 편지를 써 드렸어요. 길에서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 드렸어요. 할머니께 책을 읽어 드렸어요. 안나 씨, 시간이 늦었으니 제가 택시를 잡아 드릴게요. 날씨가 더워지니 할머니 댁에 에어컨을 달아 드려야겠어요. 지민 씨, 경치가 멋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드릴까요? 제가 휴대폰 번호를 써 드릴 테니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내일 있을 행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약국에서 약을 지어드렸어요. 현우 씨가 어제 지하철에서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렸어요. 부장님께 이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서연 씨, 남은 음식을 포장해 드릴게요. 부모님께 지은 씨의 남자친구를 소개해 드리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머니 생신을 잊어버려서 선물을 보내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유진 씨의 이야기를 잘 들어드릴게요. 저는 어제 김장을 하시던 어머니를 도와드렸어요. 저는 부모님께 큰 집을 지어드릴 거예요. 제가 할머니께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다음 주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제가 안나 씨한테 편지를 써 드릴게요. 제가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부탁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서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스승의 날이 뭐예요? A Teacher's Day. 할머니가 안경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셔서 할머니께 찾아드렸어요. 나는 사장님의 고민을 3시간이나 들어드렸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장님이죠. 사장님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듣다, 들어드리다 이렇게 바뀝니다. 들어드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면 나는 지난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가서 이사를 도와드렸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죠. 그래서 돕다, 도와드리다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말해 볼까요? 도와드렸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상대방이 어른이거나 높은 사람이면 아어드리다를 사용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 드린 적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높을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찾다를 찾아 드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 드린 적이 있다. 밑에 문장 보면 나는 봉사활동을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께 노래를 불러드릴 계획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죠. 그래서 부르다, 불러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불러들일 계획이다. 정리하고 갈까요? 아어들이다는 윗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공손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면 주다, 정중하게 말하면 드리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드리다는 과거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도와드리다 하면 도와드렸다. 또 경험을 쓸 수도 있어요. 드린 적이 있다. 그래서 도와드리다를 사용하면은 도와드린 적이 있다. 그 다음에 계획, 즉 미래죠. 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어서 드릴 계획이다. 그래서 도와드리다를 사용을 하면은 도와드릴 계획이다. 그래서 즉 시제는 바뀌어도 핵심은 하나죠. 상대방이 높으면 드리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높은 사람이면 드리다. 친한 사람이면 주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대화문 봐요. 머리가 아픈데 약 좀 사다 줄래? 네, 사다 드릴게요. 짐이 많은데 문 좀 열어 주시겠어요? 네, 열어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저희 사진 좀 찍어 주시겠어요? 네, 찍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길에서 아니면 관광지에 가서 사진 찍고 싶은데 혼자 갔어요. 아니면 둘이서 갔는데 두 사람 같이 찍고 싶어요. 근데 셀카라는 게 있죠. 자기가 직접 찍는 거. 그럴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이 잘 나오고 싶어요. 경치와 같이. 그때 얘기하죠. 죄송하지만 저희 사진 좀 찍어 주시겠어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러세요. 아니면 네, 찍어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 크게 좀 써줄래? 네, 크게 써 드릴게요. 어머니께 생신 선물을 사 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모자는 어때? 생신이 뭘까요? 생일의 높임말이죠. 현우 씨, 회의 자료 좀 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지금 보내드릴게요. 음식 포장 좀 부탁드려요. 네, 포장해 드릴게요. 이 휴대폰이 마음에 드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제가 짐을 좀 들어드릴까요? 네, 좀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분을 좀 옮기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혹시 한국의 역사책 가지고 있어? 도서관에서 빌리려고 했는데 없더라고. 네, 제가 책을 빌려드릴게요. 아어드리다를 넣어서 대화문을 완성해 봐요. 읽어볼까요? 봉사활동 가서 뭐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노래를 방금 저분하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시청에 가는 방법을 물어봐서 봉사활동 가서 뭐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방금 저분하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시청에 가는 방법을 물어봐서 알려드렸어요. 저기 좀 보세요. 우리가 가서 할아버지를 제가 사진을 감사합니다.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저기 좀 보세요. 우리가 가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려야겠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버스에서 할머니가 떨어뜨리신 지갑을 그래요? 좋은 일을 했네요. 버스에서 할머니가 떨어뜨리신 지갑을 주워드렸어요. 그래요? 좋은 일을 했네요. 메이 씨, 혹시 한국어 사전이 있어요? 네, 집에 있어요. 사전 좀 빌려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내일 빌려드릴게요.
올가 씨, 요즘 요가를 배운다면서요? 네, 한 달 전부터 배우고 있어요. 저도 요가를 배우고 싶어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서영과 메이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봐요. 메이 씨, 이번 주말에 뭐 했어요? 네, 이번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손님들 주문을 받고 음료도 만들어 드렸어요. 바빠서 정신이 없었지만 재미있었어요. 와, 진짜요? 저도 카페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일이 많이 어려워요?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지만 금방 익숙해져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괜찮았어요. 그렇군요. 저도 사람들 응대하는 거 좋아해서 잘 맞을 것 같아요. 다음에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다음 주말에 사람을 더 뽑는다고 들었어요. 같이 지원해 볼까요? 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좀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서툴러요.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준비해요. 좋아요. 이력서도 같이 써보고 면접 준비도 해요. 민재와 유진이 봉사활동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봐요. 봉사활동 함께 해요. 유진 씨, 이번 방학에 뭐 할 계획이에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민재 씨는요? 저는 봉사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작은 도시에 가서 아이들한테 공부도 가르쳐주고 같이 놀아주는 활동이에요. 와,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런데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꼭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괜찮대요.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아이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다음에 같이 갈래요? 같이 가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제가 봉사활동은 처음이라서 좀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에 같이 가요. 좋아요. 같이 준비해 봐요. 자, 이제 말하기 연습을 해볼까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여러분은 따라하세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선생님이 자료를 찾고 있어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손님이 음료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좋아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할 차례예요. 제가 뭐뭐 드릴게요. 하나씩 만들어서 말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가 뭐뭐 해 드릴게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